세월호 침몰 16일째입니다. 오늘 새벽 정조 시간에 희생자 한 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네, 논란이 거듭됐던 다이빙벨은 몇 차례 실패 끝에 오늘 새벽 처음으로 수색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세월호 사고 해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네, 세월호 사고 해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맑은 것 같은데요. 먼저 현장 상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어제와 비슷하게 오늘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제 뒤로는 희생자들을 찾기 위해 바다 위에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침몰 16일째입니다. 이제는 날짜를 세는 것마저 의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에게는 구조 수색 상황에 뚜렷한 성과가 없어 하염없이 흐르는 시간은 야속하게만 느껴집니다. 맑은 날씨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약 1,500m 떨어진 곳에 세월호가 침몰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10km 안팎까지 나오다 보니 수색 현장이 보일 정도로 시야가 확 트였습니다. 지금 이곳 기온은 16도, 풍속은 초속 3m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파고가 1m를 넘었지만 오늘은 0.5m로 낮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 정조 시간은 앞으로 오후 3시 2분, 저녁 8시 43분 두 차례입니다. 합동 구조팀은 정조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승객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객실을 수색할 예정입니다. 네, 구조 작업과 수색 작업 지금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조 시간인 오늘 새벽 3시와 방금 전인 8시 30분쯤 잠수요원들이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제지 사고 해역에서는 잠수요원들이 고속단정을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새벽 정조 시간에 희생자 한 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잠수요원들은 새벽 4시쯤 4층 선수 자연 세 번째 격실에서 단원고 남학생으로 추정되는 희생자를 찾았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는 213명으로 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실종자는 89명이나 됩니다. 특히 어제 오후에는 선체 내부가 아닌 사고 해역에서 2.4km 떨어진 해상에서 희생자가 수습됐습니다. 또 사고 해역에서 먼 바다까지 희생자들로 것으로 보이는 다량의 물건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수색이 장기화됨에 따라 희생자 유실을 막기 위한 저인망 어선을 추가로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전 시작한 오전 수색 작업은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논란이 거듭됐던 다이빙벨이 구조 수색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다이빙벨을 타고 내려간 잠수요원이 세월호 선내 진입에 성공하긴 했지만 수색에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50여 분 만에 바지선 위로 올려졌습니다. 다이빙벨은 어제 오후에도 투입됐다가 장비와 산소줄이 꼬이면서 20여 분 만에 다시 끌어올려졌습니다. 합동 구조팀은 조류가 약해지는 시간인 조금 전 9시 30분에 다시 다이빙벨을 투입할 예정이었지만 아직은 투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내 진입까지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은 다이빙벨을 투입한 성과가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합동구조팀은 지금까지 격실 111개 가운데 44개를 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문을 열지 못한 곳과 공용구역 등으로 수색 범위를 점차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구조팀은 이달 초까지 문을 열지 못한 객실과 공용구역 등에 대해 1차 수색을 마치고 이달 중순까지는 우선순위에서 밀린 공간과 함께 다시 한번 전체 격실을 집중 탐색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YTN 백종규입니다.